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소화. 자, 내가 지난번에 쭉 개괄적으로 설명했었지. 세포호흡을 하려면 영양소하고 산소가 필요한데, 영양소를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양소를 음식을 먹어서 섭취를 한다. 근데 그래서 그 소화라고 하는 게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근데 크기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눈에 보일 정도 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분자가 너무 커서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그 세포막을 통과를 못해. 흡수가 안 되니까 그거를 더 작은 영양소, 더 작은 분자로 분해를 해야 돼. 그게 소화입니다. 그지? 그래서 큰 영양소, 음식에 들어있는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소화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두 가지. 첫 번째는 기계적인 소화라는 게 있다 그랬고, 두 번째는 화학적 소화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단원에서 소화 그러면 거진 얘를 말해. 이 화학적 소화를 말하는 거야.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분해되는 거니까 이거 우리 앞에서 배운 물질 대사로 얘기하자면 이화작용인 거지.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니까 화학적 소화가 말 그대로 뭐 화학 반응. 그럼 기계적 소화는 뭐냐?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음식을 먹으면 일단 음식을 분해를 하잖아. 내가 이렇게 입으로 씹어서, 그지? 자, 내가 음식을 씹어서 분해하는 것도 일종의 소화인 거야. 그거를 저작 운동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내가 음식을 씹다 보면 입에서 침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침하고 음식이 막 섞이지, 그지? 분절 운동이라고 불러. 음식하고 우리 침과 같은 애들을 소화액이라고 하는데, 그럼 소화액과 음식이 서로 섞이는 거. 그럼 예를 들어 음식이 여기 위로 내려가잖아. 그럼 위에서 또 위액이라는 게 나와서 또 음식하고 섞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분절 운동. 그 다음에 음식을 내가 삼키면 음식이 이제 꿀럭꿀럭꿀럭 아래로 내려가지. 참고로 식도를 통해 내려갈 때는 물구나무 서서 내려가. 물구나무 서도. 그러니까 근육을 움직여서 이렇게 음식을 계속 아래로 내려보내거든. 그거를 우리가 꿈틀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요 세 가지를 기계적 소화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기계적인 소화는 어떤 화학적 소화를 하기 위한 그 전 단계 혹은 화학적 소화를 도와주기 위한 단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화학적 소화가 뭐냐? 이게 이제 본론이죠. 큰 영양소, 음식이 분해가 됐지만 음식이 분해가 됐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큰 영양소가 분해된 건 아니거든. 그러면 일단 음식이 분해가 되면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화학 반응에 의해서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지겠지.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소화 효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소화 효소에 의해서 영양소가, 그러니까 큰 영양소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되는 일종의 화학 반응이야. 화학 반응. 물질 대사로 따지면 뭐라고? 이화작용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그 소화가 뭐 기계적 소화가 됐건 화학적 소화가 됐든, 자, 그러니까 기계적 소화만 일어나도 일단 소화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학교 시험 볼 때 구분을 해야 돼. 소화가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 혹은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 요거 잘 구분해야 된다고. 기계적 소화만 일어나도 소화는 일어난 겁니다. 이 둘을 합쳐서 소화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소화가 어디서 일어나냐?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음식이 이동하는 동안에 소화가 일어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소화가 일어나는 곳을 우리가 소화기관 또는 소화관이라고 관. 그래서 소화관은, 자, 음식이 이동하는 통로이자 바로 이 소화가 일어나는 곳이야. 소화가 일어나. 것을 우리가 소화관이다 이렇게, 소화기관 또는 소화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그 경로를 한번 따져보자고. 맨 처음에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지? 입으로 들어가지. 입. 자, 입으로 들어간 음식을 꿀꺽 삼키면 식도라는 이 길을 따라서, 그죠? 여기다 내가 지난번에도 그림 좀 그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이렇게 목에 있는 식도를 따라 쭉 내려가면은 이렇게
J자 모양의 어떤 근육 주머니가 나와. 이게 위야, 위. 그 다음에 그 위가 이렇게 끝부분이 꺾여 있거든. 그럼 거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뭐야? 한 길이가 한 7m 정도 되는 이른바 이제 소장이라고 하는 애가 소장이 이렇게 있고, 그 이제 소장이 바깥쪽으로, 소장 바깥쪽으로 이렇게 길이가 한 2m 정도 되는 큰 대장이 이렇게 이제 둘러싸고 있고요. 그 대장의 이제 끝부분이 항문이 되는 거지. 그다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거 이제 우리가 충수다 그러죠. 충수염 그러죠. 맹장. 이게 맹장. 그래서 이제 여기 맹장에 뭐 이제 찌꺼기 같은 거 쌓이다가 터지면 이제 맹장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사실 막혀 있거든.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기가 소장의 입구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따지면. 근데 여기가 이제 손가락 마디 12개 정도랑 길이가 뭐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따로 12지장이라고도 부르지. 그 다음에 12지장 옆에는 이자라고 하는 기관이 이렇게 달려있지. 이자. 혹은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췌장이라고 부르지. 췌장. 그래서 왜 요즘에 그 또 아주 사악한 암 중에 하나가 뭐야? 췌장암이지. 발견도 잘 안 되고, 발견되면 거의 이제 뭐 췌장암 4기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살기가 생존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암이 있지. 췌장이야, 췌장.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쪽으로는 이렇게 커다랗게 간이라고 하는 기관이 이렇게 덮고 있죠. 그 다음에 간에는 쓸개라는 게 들어있고, 쓸개에서 이렇게 12지장으로 또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이라는 것은 음식이 직접 지나가지는 않지만, 뭐 좀 이따 이제 그 소화 과정에서 또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일단 식도를 지나면 음식이 위로 간다 이거지, 위. 그 다음에 이제 위를 지나면 어디가 나와? 소장이 입구에 해당되는 12지장 나온다. 자, 근데 보통 참고서는 12지장을 구분 안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그냥 이거 여기서부터 소장으로 보면 되는 거야. 나는 이제 굳이 구분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12지장을 지나면 소장이 나오죠. 소장. 그 다음에 이제 소장을 지나면 소장 바깥쪽으로 뭐가 있어? 대장이 있고 항문이 이제 나온다. 그죠? 자, 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장, 항문, 뭐 이런 순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 적은 얘네들이 음식이 지나가는 경로야. 경로이면서 소화기관인 거, 소화기관. 그죠? 자, 그러면 이 소화기관들 안에는 소화샘이라는 게 들어있어. 소화샘. 그래서 그 소화샘에서는 있잖아, 소화액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소화액 속에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 그럼 이제 그 소화액하고 음식이 섞이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효소가 이제 영양소를 분해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입이야 그러면은 침샘이라는 소화샘이 있습니다. 입 안에 침샘이 3군데가 있거든. 뭐 귀 밑, 혀 밑, 턱 밑 뭐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그럼 거기서 침이라는 소화액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그 침 속에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다. 그럼 우리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배웠지만 소화효소도 효소니까, 효소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 기질특이성이라는 게 있었지. 소화에 가로쳐 있는 거? 어디 가로쳐져 있는 거? 얘? 얘 말하는 거야? 음식의 통로이자 소화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음식의 통로이자 소화가 일어나는 곳을 소화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효소는 뭐 그게 뭐 이름이 뭐가, 이건 이제 효소의 이름인 거잖아. 뭐가 됐든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바에 따르면 어쨌든 효소잖아. 기질특이성이라는 게 있다고 배웠지.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도와준 애가 효소인데 한 놈하고만 반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이 소화 효소도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 중에 그 중에 하나만 분해할 수 있어.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영양소만 분해할 수 있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먹은 음식에 뭐 이제 주식이 밥이니까 탄수화물 들어있을 거 아니야. 특히 이제 녹말 들어있지, 녹말. 그리고 내가 먹은 음식에 뭐 단백질도 들어있을 것이고,
뭐 그다음에 이제 흔히 3대 영양소니까 이제 지방도 들어있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입속에서는 뭐 사실 우리가 입속에 음식이 오래 머물지 않잖아. 몇 번 씹고 그냥 삼켜버리잖아. 그럼 그동안에 침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가 바로 이 녹말을 분해하는 거야. 녹말을. 뭘로 분해하냐면 엿당이라는 걸로 분해합니다. 엿당. 우리 밥에 녹말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래서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는 게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많이 분해해서 엿당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단맛이 나는 거야. 근데 이제 무슨 생각해? 한 10번도 안 씹고 삼킬걸? 그러니까 녹말이 전부 소화되는 건 아니고요. 녹말 중에 일부가 엿당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가 꿀떡 삼키면 이제 나머지 녹말은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내려가는 거야. 자, 단백질도 입에선 소화가 안 돼.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냥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식도는 이제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쭉 지나가다가 도니까 그냥 길이야. 위에 가면은 위샘이라는 게 있어요. 위샘. 자, 위샘에서는 위액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위액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 자, 뮤신이라는 것도 들어있고요. 염산이라는 것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위액이 흘러나올 때는 펩시 노젠이라는 게 흘러나와. 자, 참고로 여기서 뮤신하고 염산은 효소는 아니야. 그냥 위액 속에 들어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 효소는 얘인데 펩시 노젠은 잠자는 효소야. 그래서 이제 얘가 흘러나오면 위 벽을 통해서 이제 위 안으로 흘러나오면 이 같이 흘러나온 염산이 펩시노젠을 펩신으로 바꿔줍니다. 펩신. 이 염산이 펩시노젠을 펩신으로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그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할게. 그럼 이제 이 펩신이 누구를 소화시키냐? 아까 입에서 소화되지 않고 내려온 단백질을 소화시킵니다. 단백질. 단백질이란 큰 분자 일단 중간 단계로 분해를 해요. 뭐 중간 단계 단백질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폴리펩타이드 혹은 뭐 트리펩타이드. 이거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거 보고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고, 뭐 이 중간 단계 단백질이 뭐 폴리펩타이드로 나올 수도 있고 트리펩타이드로 나올 수도 있고 뭐 다이펩타이드로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 그건 나중에 프린트 보고 확인하면 되고, 얘는 이 셋 중에 단백질만 분해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나머지 여기 녹말 가는 거야. 소화 안 되고 지방 소화 안 되고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그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전부 소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 소화가 안 되는 애는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내려가. 한 위에 1시간 정도 머물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펩신은 단백질만 중간 단계 단백질로 소화를 시킬 수 있다. 이거. 자, 그럼 그때 위액 속에 들어있는 염산이나 뮤신의 역할. 왜 그럼 애초에 펩신으로 흘러나오지를 않고 펩시 노젠으로 흘러나오냐? 아까 이제 위를 이렇게 그렸지만 이 벽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요 안에 위샘이 들어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펩신 상태로 흘러나오면 니네 이 위가 근육 주머니거든. 이 근육이란 말이야. 얘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펩신 상태로 얘가 흘러나오면서 위벽이 소화돼. 위벽 빵꾸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펩시노젠으로 흘러나와. 그러면 흘러나온 다음에는 염산이 펩신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펩신으로 바뀌어도 위벽이 소화될 수 있으니까 요 뮤신이라는 애가 위벽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산은 펩시노젠을 펩신으로 활성화시키기도 하지만 그 위에 내려온 음식 안에 여러 가지 세균이 있을 수 있잖아. 살균 작용도 한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오바이트라고 그러지? 오버이트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오바이트 하면은 그 왜 이렇게 시큼한 맛이 내가 느껴진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염산이 거꾸로 올라왔기 때문에 시큼한 맛이 나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나머지는 갑니다. 엿당도 아까 이제 엿당이 소화가 되면 가는 거지. 이렇게 엿당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위가 여기 닫혀 있다 그러지. 유문이라는 게 있어. 유문 반사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되면 여기가 닫혀 있다 열린다. 그럼 음식이 이렇게 12지장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얘네도 내려가는 거겠지. 근데 니네 효소 같은 경우에 또 pH에도 영향을 받지. 이 효소들이 각각
그 작용할 수 있는 pH가 있어. 참고로 위는 염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산성을 띠는데 12지장은 약간 염기성을 띠요. 그러니까 펩신이 음식과 함께 내려가도 여기 가면 펩신은 아무 일도 못 해요. 그럼 이 12지장은 그 옆에 이렇게 이자가 달려 있어. 이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있지는 않고 12지장 옆에 이자라는 게 달려 있어서 거기서 이자 액이 만들어지거든. 그럼 그 이자액이 여기서 만든 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일로. 그럼 그 이자액 속에 여러 가지 효소가 들어있어요. 자, 일단 침에도 들어있던 아밀레이스 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트립신이라는 애 들어있고요. 라이페이스라는 애 들어있어. 자, 요 세 가지. 그럼 봐봐. 한 종류의 효소가 한 가지만 분해할 수 있으니까. 효소가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있는 3대 영양소를 다 소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밀레이스는 아까 마찬가지로 입에서 소화되지 않고 내려온 녹말을 마찬가지로 엿당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 다음에 트립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소화 안 된 단백질이 있다 그랬지. 걔를 또 마찬가지로 중간 단계 단백질로 분해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입이나 위를 거치면서 한 번도 소화 안 됐던 애가 지방이지. 지방이 소화가 안 된 상태로 12장까지 내려오면은 바로 거기에서 이자액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가 지방을 분해하는 거야. 그래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걸로 분해가 돼요. 자, 우리가 소화시키는 이유가 분자들이 얘네들이 너무 커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소화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지방 같은 경우 이렇게 쪼개지면 이제 흡수가 돼. 근데 얘는 소화가 끝난 겁니다. 지방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2지장에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엿당이라든가, 그죠? 여기 엿당 그대로 오겠지. 엿당이 쭉 오겠지. 엿당이라든가 이 중간 단계 단백질들은 아직도 흡수하기는 너무 큰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이페이스가 지방을 소화하는 얘를 도와주는 애가 하나 있어. 도와주는. 그게 누구냐면 쓸개즙이야. 쓸개즙. 자, 아까 이렇게 이제 위가 있고 여기 이자가 이렇게 있다 그랬지. 그 앞쪽에 이렇게 간이 있다 그랬잖아. 간. 그럼 간에 쓸개가 있고 이렇게 12지장하고 관으로 연결돼 있거든. 담관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암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더라고. 담관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쓸개즙이 여기 저장돼 있다가 이렇게 12지장으로 흘러나오는 거야. 여기서는 이자액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지. 그럼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와 쓸개즙이 같이 이제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도와주느냐? 자, 중요한 거 일단 쓸개즙은 효소는 아닙니다. 얘는 자, 쓸개즙 여기다 쓸게. 쓸개즙은 소화효소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꼭 명심해야 돼. 쓸개즙은 소화효소가 안 들어있어. 소화효소는 아니야. 그럼 어떻게 지방을 도와주느냐? 얘는 지방을 유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니네 지방 분자가 이 지방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 덩어리가. 그러면 그 지방 분자들이 모여서 지금 덩어리가 져 있거든. 지방 분자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지방 분자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 큰 덩어리 상태야. 그럼 이제 여기에 쓸개즙이 작용을 하잖아. 그러면 그 지방을 작은 덩어리, 큰 지방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로 그냥 나눠주는 거야. 아직까지 지방 분자가 나눠진 건 아니야. 분자는 그대로 있는데 그 분자로 이루어진 큰 지방 덩어리를 작은 지방 덩어리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사실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거기에 라이페이스가 작용해서 지방 분자를 이렇게 생긴 게 모노글리세리드거든. 요게 모노글리세리드야. 얘드하고 이런 식으로 지방산 2개로 분해를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쓸개즙은 분자를 분해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말한 이 소화효소들은 분자를 분해하는 거잖아. 요거가 이제 라이페이스가 하는 일이고
쓸개즙은 그냥 큰 지방 덩어리를 작은 지방 덩어리로 만들어주면 라이페이스가 그 작은 덩어리들이니까 분자를 분해하기가 좀 쉽겠지. 이런 식으로 지방 분자를 분해해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아직은 얘는 이제 소화가 끝난 거야. 그럼 아직 엿당이라든가, 그죠? 이 중간 단계 단백질 아직 남았잖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장에 가면은 소장에는 장샘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참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 쓸개즙은 그럼 어디서 만들어질까? 우리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침샘에서 침 만들어지고 위샘에서 위액 만들어지고 이자에서 이자액 만들어졌으니까 쓸개즙 당연히 쓸개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겠지? 자, 근데 쓸개즙은 만들어지는 거는 간에서 만들어져. 그러다가 쓸개에 저장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십이지장으로 흘러나오는 거다. 그래서 쓸개즙이 쓸개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니? 쓸개즙이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라고? 간이라고. 간. 간. 그것도 명심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소장 가면은 소장에는 또 이제 자체적으로 장샘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액이 만들어지는데 이 장액 속에 또 효소 되게 많이 들어있어. 그 중에서 몇 개만 쓰자면 첫 번째 말테이스라는 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펩티데이스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락테이스라는 것도 있고 스크레이스라는 것도 있고 막 그래. 그럼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써. 그럼 이 말테이스는 누구? 이 엿당 있지, 엿당. 그지? 이 엿당. 이 엿당. 그죠? 아까 입에서 소화된 엿당. 그 다음에 여기 십이지장에서 소화된 엿당 우리가 그 1학 때 배웠지만 이당류잖아, 이당류.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애가 바로 누구다? 말테이스입니다. 알겠니? 말테이스. 그 다음에 이 중간 단계 단백질을 이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애가 누구야? 그게 펩티데이스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이 녹말이 포도당으로 이제 분해가 되면 이젠 더 이상 분해가 안 돼. 끝난 거야.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뭐 중간 단계, 뭐 폴리펩타이드니 트리펩타이드니 이런 거 거쳐서 뭐 디펩타이드, 다이펩타이드 또는 디펩타이드 거쳐서 아미노산이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는 흡수할 수 있을 만한 크기가 된 거야. 즉 소화가 끝난 겁니다. 어디서? 소장에서.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화학적 소화잖아. 화학적 소화 어디서 끝난다? 소장에서 끝납니다. 자, 이거 쓸개즙은 지울게. 소장에서 화학적 소화 끝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대장은 말이야 당연히 화학적 소화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지. 자, 근데 아까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대장에서는 화학적 소화 왜 안 일어나냐면 이런 장샘이니 위샘이니 하는 소화샘이 없어. 소화샘이 없다는 얘기는 소화액을 못 만든다는 얘기고 소화 효소도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화학적 소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대장에서 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왜? 소화는 기계적 소화도 포함된다 그랬지. 이 모든 소화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기계적인 소화는 다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대장에서도 화학적 소화는 안 일어나지만 기계적 소화는 일어나요. 기계적 소화 중에 뭐가 일어나냐면 야, 음식이 계속 이동은 할 거 아니야. 아까 얘기했던 꿈틀 운동은 일어난단 말이야. 입에서는 저작, 분절, 꿈틀이 다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식도는 그냥 꿈틀만 일어나고요. 나머지 위, 십이지장, 소장은 분절과 꿈틀이 일어나고 대장에서는 꿈틀 운동만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구분하라 그랬다. 화학적 소화는 안 일어나지만 소화는 일어나는 거야. 기계적 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소화는 안 되지만 얘 뭐 하냐? 자, 영양소가 이제 소화가 됐으면 흡수해야 되잖아. 영양소가 흡수되는 것도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돼. 자,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도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영양소를 흡수하면 이제 음식 찌꺼기만 남았지. 그 음식 찌꺼기에서 대장이 물 정도만 흡수해요. 수분을 흡수해, 수분. 그래서 대장이 수분을 너무 많이 흡수하면 그 음식 찌꺼기가 똥이잖아. 대장에서 너무 많이 흡수하면 똥이 안 나가. 변비가 되는 거고, 대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무 적게 흡수한다 그러면 설사가 되는 거고, 적당히 흡수한다 그러면 이제 된똥, 황금색 변을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수분 정도만. 근데 사실 물의 대부분도 여기서 흡수는 돼. 여기서 흡수되고 남은 거에서 그나마 수분을 조금 흡수한다. 뭐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음식 찌꺼기는 항문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소화가 끝나서 흡수도 대부분 소장에서 일어난다 그랬잖아. 자, 그럼 이제 흡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이거 지우고 이거 다 적었을 걸로 보고 자, 영양소의 흡수. 그 소화된 영양소가 어디서 흡수된다고? 대부분 소장에서 바로 흡수가 된다고. 소장에서 소화가 끝나고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고. 자, 우리가 소장을 이렇게 들여다본 말이야. 소장이 이렇게 있어. 그럼 그 소장이 사실 그 안쪽 벽이 굉장히 주름이 많이 이렇게 져 있거든. 주름이 많이 져 있어. 근데 주름이 져 있는데, 자, 그러니까 주름이 이렇게 져 있으면은 주름도 많이 져 있는데 그 주름진데 또 가느다라 이렇게 털들이 막 나 있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대했다고 치면 요걸 뭐라고 하냐면 융털이라 그래. 융털. 그래서 그 주름진 소장벽을 융털이 전부 이런 식으로 덮고 있는 거야. 덮고 있는 거야. 왜 그래? 야, 내 몸의 공간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이 융털을 쫙 펼친다고 하면 면적이 겁나 높겠지.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몸 안에서 표면적을 넓혀주는 구조가 두 개가 나오는데 페포라고 하는 애랑 융털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 자, 정확하게는 그래서 소장에는 어디서? 융털을 통해서 흡수가 된다. 그래서 이제 융털이 많아서 좋은 게 뭐냐? 방금 얘기했죠. 펼치면 어떻다? 표면적이 겁나 넓다. 자, 그래서 얘는 표면적을 넓혀서 영양소를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융털을 하나를 확대를 한다고 해볼게. 융털 하나를 확대를 한다고 해보면 융털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린 게 내가 요걸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 있는 융털 하나를 확대를 하는 거야. 융털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 자, 융털 되게 얇아. 그렇기 때문에 요 융털도 이제 당연히 세포막으로 덮여져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사실 이렇게 미세하게 구멍들이 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융털로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단백질이나 지방 큰 분자들은 이 구멍보다 크니까 이걸 통과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이니 아미노산이니 뭐 지방산 이런 걸로 분해를 하면 요 구멍보다 크기가 작아서 이제 흡수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융털을 보면 그 가운데로 이렇게 길다랗게 암주관이라고 부르는 게 이렇게 하나가 솟아 있어. 그 다음에 그 암주관 주변으로는 모세혈관이 이렇게 일일이 다 감싸고 있어. 이렇게 모세혈관이 뭐 이런 식으로 감싸고 있다고. 모세혈관.
그래서 여기 융털의 세포막을 통과하면 영양소가 그 중에 어떤 애는 암죽관, 어떤 애는 모세혈관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영양소들이 암죽관, 모세혈관에 흡수가 되느냐? 자, 암죽관으로는 물에 잘 안 녹는 영양소 있지. 지용성 영양소라고 하는 게 주로 흡수가 돼. 자, 참고로 뭐 우리 방금 탄단지 중에 지용성이 누구예요? 지방산, 지방. 자, 내가 이것도 나중에 내신 때 또 얘기하겠죠. 니네 이렇게 융털에 지금 이렇게 세포막이 있어, 여기가. 그지? 그리고 이 안쪽에 여기 암죽관이 있다고 칠게. 그러면은 아까 지방 분자가 이렇게 생겼다 그랬지. 이 지방 분자가 분해되면 요렇게 분해가 되는 거거든. 요걸 모노글리세리드라 부르고 요 두 개를 지방산이라 부르는 건데, 얘네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나뉘어져서 들어간다. 그럼 들어가면 암죽관으로 가기 전에 얘네가 여기 융털 상피세포를 통과하면서 다시 합쳐져. 그래서 암죽관으로 흡수가 될 때는 지방인 상태로 지방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지방이 흡수가 돼. 그 다음에 3대 영양소는 소화 과정을 거쳐야 흡수가 되지만, 소위 말하는 뭐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염류라든지 이런 거는 소화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흡수되는 거거든. 그래서 비타민 중에서도 우리 바이타민이라고 하지, 뭐 A, D, E, K 같은 애들은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거든. 그럼 걔네들은 또 암죽관으로 흡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영양소들은 암죽관으로 흡수된다 이거.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 피가 흐르잖아. 피의 주성분이 물이기 때문에 모세혈관으로는 물에 잘 녹는 영양소들 이 흡수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애들? 포도당 물에 잘 녹아. 그 다음에 아까 단백질이 분해가 된 아미노산 물에 잘 녹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칼슘이니 철분이니 하는 그런 무기염료들도 물에 잘 녹아.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바이타민 중에 B 시리즈, 뭐 B1, B2 뭐 이런 애들, 그다음 바이타민 C, 아스코르브산 뭐 이렇게, 얘는 리보플라빈, 뭐 아스코르브산 뭐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튼 비타민 B나 C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그것도 그 수용성 영양소인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합치면 융털 안에 얘네 둘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각각으로 흡수되는 영양소가 다르니까 요거 좀 암기해 주셔야 되고, 암죽관 같은 경우에 그 암죽관을 따서 쭉 내려오면 그 밑으로 이렇게 관이 또 길다랗게 이어져 있거든.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쑥 올라온 건데, 요걸 림프관이라고 불러. 림프관. 자, 참고로 혈관에는 혈액이 흐르고요. 림프관에는 림프액이라는 게 흘러. 자, 그럼 이제 얘네가 흡수됐어. 내가 흡수한 이유는 어쨌든 세포들한테 나눠줘서 세포 파괴에 위한 거거든. 그럼 이 흡수된 영양소를 나눠주는 곳은 심장이야. 심장에서 심장 박동을 통해서 온몸에 영양소를 나눠줘. 이걸 심장으로 보내야 되잖아. 그런데 암죽관으로 흡수된 애들하고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애들이 심장으로 가는 길이 좀 다른 거야. 거기 3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나오거든. 자, 봐. 소장이 있으면, 소장이 이렇게 있으면, 잘 보세요. 내가 여기, 자,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애들 있잖아요. 모세혈관. 이렇게 박스 쳐놓을게.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애들은, 자, 소장 위에 아까 위가 있고 간이 있다 그랬잖아. 간이 이렇게. 그럼 이 소장하고 간 사이에 혈관이 연결돼 있거든. 요거 간문맥이라 그래. 간문맥. 자,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애들은 그걸 따라서 이동하다 보면 이 간문맥이라는 데를 가게 되는 거야. 그럼 간문맥을 거쳐서 간이라는 곳을 거쳐서 여기 이제 심장이 있으면, 또 간하고 심장 사이에 이렇게 혈관이 연결돼 있거든. 요거는 간정맥이라 그래. 그래서 모세혈관에 흡수된 애들은
소장에서 간문맥을 거쳐서 간을 거쳐서 간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는 거야. 심장으로 가는 거야. 거기 보면 이제 뭐 심장에 가면은 뭐 하대정맥이니 상대정맥이니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간정맥이라고 생각하면 돼. 간정맥을 굳이 상대, 하대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거든. 아무튼 그 다음에 암주관으로 흡수된 애들. 자, 암주관을 따라 흡수된 애들을 쭉 내려오면 림프관이라 그랬지. 그럼 그 림프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내 가슴을 관통하는 이렇게 길다란 관이 하나 만들어져. 가슴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거든. 그럼 가슴관을 따라가다가 자, 이 가슴관도 일종의 림프관인 거야. 림프관. 림프액이라는 게 흐른다 그랬지. 근데 심장 근처에 가면은 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거든. 그 혈관하고 만나서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요거를 이제 뭐 거기 보면 나오지만 뭐야, 빗장 및 정맥, 뭐 상대 정맥,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지? 상대 정맥을 통해서 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경로가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 거기 3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그 수용성 영양소, 지용성 영양소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이동하는 경로가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는 저 그림 짓고 이제 여기다 쓸까 일단 수용성 영양소. 예.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애들은 모세혈관으로 흡수돼서 그게 간 문맥이라는 데를 거쳐서 간을 거쳐서 맞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 간 여기 간정맥이라고 했지. 간정맥은 요 이제 심장에 혈관이 되게 많이 연결돼 있거든. 그래서 간정맥을 타두고 가다 보면 그 심장 이제 아래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하대정맥이라는 거랑 만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대정맥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심장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암주관으로 흡수된 애들은 암주관으로 흡수가 되면은 그게 이제 가슴관이라는, 또는 거기 보면 가슴 림프관이라고 나와 있지. 가슴관을 거쳐서 빗장이었는데 빗장뼈가 여기 쇄골이거든. 쇄골. 요 밑으로 흐르는 뭐 정맥을 지나가지고 빗장 및 정맥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심장 위쪽으로 들어가는 상대 정맥이라는 게 있는데, 상대 정맥을 거쳐서 뭐 심장으로 결국 들어간다. 그래서 어쨌든 뭐 경로는 좀 다르지만 이 경로는 좀 암기를 하시고요. 수용성 영양소와 지용성 영양소가 어쨌든 이제 심장에 모이면 심장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펌핑을 하지, 그지? 심장 박동이 일어나면서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을 하는데 그 혈액 속의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녹아서 운반이 된다 이거야, 그지? 운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가 소화되는 과정, 그 다음에 영양소가 흡수돼서 심장까지 이동하는 과정. 자, 그럼 이제 세포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얻었어. 영양소를 획득한 거지. 근데 그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 만들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이제 산소도 얻어줘야 돼. 그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산소의 획득 그래서 나오거든. 그럼 산소는 어떻게 얻느냐? 우리 소위 말하는 숨 쉬잖아. 그지? 숨 쉬지? 자, 산소의 획득. 영양소 분해하려면 산소가 필요하다. 그럼 산소 어떻게 얻는다고? 우리가 호흡한다고. 호흡. 자, 호흡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호흡 그러면 그건 세포호흡을 말해. 에너지 만드는 세포호흡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거는 호흡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이런 호흡 운동하고 관계된 여러 기관들이 있을 거야. 대표적인 게 폐가 있을 거 아니야. 호흡 기관이라고 하죠. 호흡기관. 자, 코가 있지. 그죠? 코가 있고. 자, 코 속으로 이렇게 이제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알다시피 코 속에 뭐가 나 있지? 코털이 나 있지? 코털의 역할이 뭐야? 공기 중에 있는 각종 먼지나 뭐 이런 세균 이런 거 걸러주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 거고, 코 속으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죠? 코. 이 코 안에 약간 넓은 공간이 있어.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면은 이제 모세혈관이 되게 많아.
그래서 니네 코피 터지면 여기 이제 모세혈관이 터진 건데, 모세혈관을 지나가면, 예를 들어 요즘같이 겨울철에 이제 차가운 공기가 지나가면 이 위쪽에 모세혈관이 많으니까 따뜻하게 데펴지는 거야. 그래서 그 공기가 이렇게 이제 목 뒤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럼 그 공기가 내려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표현하고, 여기서는 기관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기관이라는 기관이 있는 거야. 한자가 달라. 한자가. 기관이라는 기관이 있는 거다. 그럼 그 기관을 따라 쭉 내려가면 내 한 가슴 근처 요쯤에 오면은 그게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거든. 요 갈라지는 부분을 우리가 기관지라 부르고, 그래서 기관이나 기관지 벽은 이제 끈적끈적한 액체가 덮여져 있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물질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래 뱉어내는 게 이제 바로 그거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그 기관지 양쪽 끝은 또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처럼 쫙 이렇게 뻗어 있어. 쫙 뻗어 있어가지고 그 나뭇가지처럼 생긴 거 안에는 포도송이처럼 생긴 폐포라고 하는 것들이 수많은 폐포가 이렇게 달려 있어. 근데 그런 수많은 폐포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커다란 뭐야? 이렇게 큰 커다란 좌우 양쪽에 있는 폐라고 하는 기관을 만드는 거. 폐. 그 다음에 그 폐 아래쪽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슴 부분하고 배 부분을 또 경계 지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거든. 그 가로막 또는 횡경막이라고 하는 게 있지. 가로막 또는 횡경막이라고 하는 막이 있어. 지금 얘기한 뭐 코, 그다음에 뭐 기관, 기관지, 폐, 가로막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호흡 운동하는데 필요한 것들이라 호흡기관이라 부르는 거야. 특히 그 중에서 이 폐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자 일단 좌우 한 쌍이 있고요, 그지? 그 폐를 들여다보면 수없이 많은 뭘로 이루어졌대? 수많은 폐포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대. 그 다음에 그 폐포라고 하는 데는 하나하나가 다 모세혈관이 둘러싸여져 있어. 그럼 아까 얘기했지. 우리 몸에서 표면적 넓혀주는 구조가 두 개가 나오는데, 융털이라는 것과 폐포라는 게 나온다. 그래서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폐포도 펼치면 면적이 겁나 넓어. 테니스 뭐 요거 폐 안에 있는 폐포 펼치면 거의 뭐 테니스장 면적 하나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표면적 넓혀준 역할. 왜 표면적을 넓혀서 결국엔 내가 이제 공기를 받아들이는 거잖아.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거야. 자, 그런데 또 폐에서 이제 특징적인 게, 폐는 근육이 없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는 다 근육이 있는 거거든. 스스로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이제 내가 생각을 갖고 움직이든 스스로 움직이든 움직이는 기관에는 근육이 있는 건데, 폐는 근육이 없다는 얘기는 스스로 못 움직인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해보면 필기 시간 좀 달라고? 오케이. 요거 안 지울게, 그러면. 이렇게. 내 채팅을 잊어봐. 내가 목소리로 하라니까? 채팅을 못 봐. 자, 그래서 근육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운동을 못 해요. 자, 스스로 운동을 못 하는데,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는 폐가 막 이렇게 가슴이 팽창했다 줄었다 팽창했다 줄었다 하잖아. 분명히 움직이거든. 그 얘기는 스스로는 운동을 못 하지만 그걸 도와준 애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 폐 앞쪽으로 뭐가 있지? 이렇게 12쌍에, 그지? 갈비뼈라는 게 이렇게 있지? 갈비뼈.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요 가로막, 요 갈비뼈 이제 늑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얘가 스스로 운동은 못 하지만은 그 갈비뼈, 늑골하고 지금 얘기한 가로막이에 의해서 공기가 들락날락 하면서 결국 이 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한다. 그러나 늑골하고 가로막에 의해서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이거. 그래서 자, 요건 안 지울게. 우리가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거 아니야. 들이쉬는 걸 우리가 우리말로 뭐라? 들숨이라고 해, 들숨. 그지? 들숨.
내쉬는 건 날숨이라고 하지. 자, 한자로 하면은 들, 흡기라고 하고요. 날숨은 호기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왜 호흡 운동이겠어? 호기의 호, 흡기의 흡, 호흡, 호흡, 호흡 운동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숨을 들이쉬거나 내쉴 때 과연 여기서 얘네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거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 니네가 숨을 들이쉬면서 이게 가슴에 손을 대봐. 그럼 이렇게 가슴이 쭉, 갈비뼈가 쭉 올라오는 느낌이 나거든. 자, 늑골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갑니다. 자, 이 선생님 지금 요 손을 잘 봐. 이 손바닥이 폐야. 그럼 여기 갈비뼈가 이렇게 앞에 있어. 그럼 니네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알겠지만 붙어 있진 않아. 이 갈비뼈가 이 내장기관을 또 이 가슴 부분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거든. 왜냐하면 요 가운데 심장이 있어. 그러니까 그 보호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붙어 있진 않거든. 그러면 폐가 있고 갈비뼈가 있으면 약간 떨어져 있어 이렇게. 그럼 우리가 숨 들이쉴 때면 얘가 올라간다 그랬잖아. 근데 올라가는데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요 손가락 갈비뼈하고 폐 사이에 공간이 좀 있죠. 이거를 흉강이라 그래. 흉강. 흉강의 이제 부피. 그 다음에 자 갈비뼈를 들으면 갈비뼈가 이렇게 올라가자. 그럼 여기 밑에 횡격막이 있거든. 횡격막은 이렇게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지금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횡격막은 내려가니까 이 사이 공간이 흉강인데 넓어지지. 늑골이 올라가고 가로막 또는 횡격막이라고 얘기한 게 내려가면서 흉강의 부피가 넓어져. 가슴이 이렇게 약간 부푼 느낌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 내 몸속의 압력하고 바깥의 압력이 서로 같았거든. 근데 갈비뼈가 이렇게 올라가고 횡격막 내려가면서 이 안에 공간이 넓어지면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줄어들어. 그럼 바깥의 공기 압력은 그대로인데 처음에 쌤쌤이었다가 얘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얘가 기압이 높아진 거지. 압력이. 그러면 공기는 압력이 높은 데서 그러니까 흉강의 압력이 흉강 내 압력이 낮아지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바깥하고 압력이 똑같다가 얘가 낮아지면 얘가 높아진 거잖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공기가 바깥에서 폐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폐로 공기가 들어오니까 폐가 이제 커지는 거지. 우리가 풍선에다 바람 불어넣는 거 생각하면 되죠. 풍선이 스스로 커지진 않아. 그러니까 폐에 공기가 들어오니까 커진 거야. 자, 그래서 폐가 팽창하는 거다 이거지. 요거만 외워두면 돼. 그럼 날숨은 반대야. 우리 숨을 후 내쉬면 갈비뼈가 쭉 내려가고 모르지만 횡격막이 올라와서 흉강의 부피가 줄어들어. 줄어드니까 오히려 여기가 좁아지면서 압력이 높아진 거지. 그 결과 폐에 있던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버린다고. 그럼 풍선에서 바람 빠져나가니까 풍선 작아질 거 아니야? 똑같아. 폐가 수축하게 됩니다. 이거 뭐 팽창 다른 말로 이완이라고도 하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 늑골하고 횡격막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떤 부피나 압력을 변화시켜서 그 결과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들어왔다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왔다 나가는 사이에 나한테 필요한 걸 얻어야 돼. 그래서 성분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잖아. 들숨하고 날숨의 성분을 비교해보면 자, 들숨은 바깥에 있는 공기가 들어온 거니까 우리 공기의 주성분이 질소잖아. 질소가 한 78% 정도 돼.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한 21%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라는 애가 한 0.03% 뭐 이렇게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들이마신 공기의 성분을 분석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내가 내쉬는 공기 성분을 분석해 봤어. 그랬더니만 여전히 그 내쉬는 공기의 78%는 질소야. 그런데 산소는 한 17%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내가 내쉬는 공기에 이산화탄소가 한 4% 들어있어.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 들이마신 공기에는 산소가 21%였는데 내쉴 때는 17%가 됐다는 얘기는 그 차이만큼을 내 몸 안에서 흡수했다는 얘기지. 반대로 내가 들이마신 공기에는 이산화탄소가 별로 없었는데 내쉬는 공기에는 이산화탄소가 많거든. 자, 우리 앞에서 세포호흡하면 이산화탄소 생긴다 그랬잖아. 그럼 그 이산화탄소 결국 날숨을 통해서 내보내니까 날숨의 이산화탄소 비율이 높아진 거야. 아, 그럼 결국 이 들숨과 날숨이 일어나는 중에 그지? 그 폐에서 나한테 필요한 산소는 흡수를 하고 나한테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는 내보내는 어떤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럼 그 기체 교환에 대한 얘기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알겠지? 10분 정도 쉬었다가 합시다.